아빠 엄마한테 딸이 또 있어요. 우진 오빠랑 쌍둥이인데 보육원에 버렸대요. 박영라의 말에 박진석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가 버린 딸을 찾아낸 거예요. 우진 오빠간 이식 때문에요. 26년 동안 숨겨졌던 고성희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면서 박진석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카페 창고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먼지 낀 선반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은 자세로 텅 빈 눈동자가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고성희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지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은호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선배. 지은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갈라졌습니다. 저 버림받은 거였어요.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지은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빠는 데려가면서 저는 두고 갔대요. 바나나 먹으면서 기다리래요. 엄마 또 온다고.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 왔어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보육원에 불이 나서 기록도 다 타버리고. 은호야. 이지혁이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제가 존경했던 이사장님으로. 지은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요. 인테리어 프로젝트도 건강검진도 딸을 잃어버렸다는 그 눈물도 전부 다 재간이 필요해서였던 거예요. 알아? 이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배가 의심하라고 했을 때 들었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믿고 싶었나 봐요. 지은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날 버린 엄마가 날 찾아왔다는 게 사실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다는 게 그게 너무 듣고 싶었나 봐요. 은호. 왜 저였을까요? 왜 오빠는 데려가고 저는 버렸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지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바나나가 좋았다는 것도 감나무 아래서 오빠랑 놀았다는 것도. 근데 버려진 건 기억해요.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왔다는 거. 그건 기억이 나요. 지은호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지혁은 말없이 지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작게 떨리는 어깨가 손바닥 아래서 느껴졌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지은호가 이지혁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오랫동안 삼켜왔던 서러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배. 저 어떡해요? 괜찮아. 이지혁이 지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여자가 널 버렸어도 정순이 여사님이 널 키웠잖아. 수철 씨도 동생처럼 아껴주시고 수정이도 있고 나도 있어. 지은호가 이지혁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곁에 있을게. 도망 안 가. 진짜요? 응. 아무데도 안 가. 창고 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틈으로 길게 늘어진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지은호의 흐느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한 번도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김다정은 이미 그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표정에 이지혁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지혁아. 김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 할 얘기가 있어. 김다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집을 나가렴. 이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네? 독립해라. 따로 살아.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지혁이 소파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김다정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앉아. 끝까지 들어.
이지혁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네 눈치를 봐. 제가요? 응. 네가 AP그룹 인수하고 사업 성공하고 그럴수록 아버지 얼굴이 어두워지는 건 몰랐어?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 한 회사에서 33년을 버텼어. 그게 아버지의 자존심이었어. 김다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전기기능사 자격증 따서 알바 자리 찾아다니는 동안 아들은 대기업 인수해.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저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알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성공한 게 잘못은 아니지. 김다정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지혁아, 이 집에서 너희 둘이 부딪히는 거 엄마는 더 못 보겠어.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작아지는 것도 네가 아버지 눈치 보느라 힘들어하는 것도. 엄마, 독립해라. 거리를 두면 나아질 거야. 아버지도 네가 없으면 좀 편해지실 거고 너도 자유로워질 거야. 이지혁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김다정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밉거나 내보내고 싶어서가 아니야. 오히려 네가 대견해서 그래. 이제 혼자 설 수 있잖아. 아버지한테 시간이 필요해. 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려면. 지금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서로 상처만 받아. 이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 알아볼게요. 미안해하지 마.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야. 김다정이 일어나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에 이지혁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회사 근처에 구해. 출퇴근 편하게. 네, 밥은 언제든 먹으러 와. 이사하면 집들이도 해야지. 알겠어요. 이지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방을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거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김다정이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박영라의 목소리가 서재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진석은 서류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박영라의 단호한 표정에 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엄마에 대한 거예요. 박영라가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진 오빠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 아세요?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우진이가 입원했다고? 네, 간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대요. 그게 그럴 리가 없는데. 성희한테 들은 적이 없어. 박영라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엄마가 숨긴 거예요. 목련회 모임 간다고 거짓말하고 병원에 가는 거 저랑 지환 오빠가 확인했어요. 박진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왜 숨긴 거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박영라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한테 딸이 또 있어요. 지은호라는 사람이요. 박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딸? 우진이 말고 다른 자식이 또 있다고? 네, 쌍둥이예요. 우진 오빠랑. 쌍둥이라니.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옛날에 쌍둥이를 낳고 딸은 보육원에 버리고 아들만 데리고 갔대요. 아빠도 그때 우진 오빠만 봤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박진석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을 버렸다고? 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진 오빠가 아파서 간이 필요해서 버렸던 딸을 찾아낸 거예요. 계획적으로요. 박영라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지은호 씨한테 인테리어 의뢰하고 건강검진 시키고 친하게 지낸 것도 다간 이식 때문이었대요. 몰래 적합도 검사까지 했대요. 그럴 리가. 지은호 씨가 다 알아냈어요. 속았다는 걸 알고 간 이식 거부했대요.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아빠, 저 엄마가 무서워요. 우진 오빠 아프다는 것도 숨기고 버린 딸한테 간 빼먹으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그게 제가 아는 엄마가 맞아요? 아빠가 우진 오빠 아끼는 모습 보고 엄마랑 결혼했다고 하셨잖아요. 엄마의 모성애가 좋았다고. 근데 진짜 그게 전부였을까요? 박진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영라야, 나가 있어라. 아빠, 혼자 생각 좀 해야겠다. 박영라가 일어나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박진석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26년, 처음 고성이를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겨울밤 아이를 안고 택시를 잡지 못해 절절매던 여자. 그때 안고 있던 아이가 한우진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 모성애가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쌍둥이였는데 딸은 버렸다고? 박진석의 목소리가 텅 빈 서재에 울렸습니다. 같은 날 낳은 쌍둥이인데 아들만 데리고 딸은 버렸다는 것. 그것도 보육원에? 내가 본 건 진짜 모성애였나? 아니면 박진석은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고성이, 한우진을 안고 있는 젊은 날의 그녀.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맘대로 집 사무실은 오후에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은호 후배.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선배, 어쩐 일이에요? 시간 괜찮아? 네, 앉으세요. 박성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호도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 다 들었어. 지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박성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막았어야 했어.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았는데 그냥 넘어갔어. 은호 후배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선배. 지은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배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이사장님이 한 일이지 선배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선배는 몰랐잖아요.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호의 얼굴에는 원망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솔직히 말하면 안 괜찮아요. 지은호가 쓰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건 선배 때문이 아니잖아요. 날 버린 건 그 사람이고 날 속인 것도 그 사람이에요. 선배는 오히려 항상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지 마요. 받을 이유가 없어요. 박성재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지은호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선배, 요즘 이 지역 선배 어때요? 박성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지역이? 그 녀석 AP그룹 인수하느라 정신없어. 맨날 야근이야. 진짜요? 응. 근데 은호 후배 얘기는 항상 해. 걱정된다고. 지은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전화할 때마다 은호 후배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봐. 귀찮을 정도로. 그 녀석 진심이야. 은호 후배한테. 지은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럽다니? 저 지금 엉망이잖아요. 이런 상태로 누굴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네, 조금만요. 박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근데 너무 오래 끌지는 마. 지혁이 그 녀석 은호 후배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감사해요, 선배. 고마워할 거 없어. 은호 후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래. 박성재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은호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서 지은호와 한우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우진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은호야. 한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친구가 이제는 피를 나눈 남매임을 알게 된 후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미안해.
한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한 짓. 내가 다 듣고 왔어. 너한테 얼굴을 못 들겠어. 우진아 고개 들어. 지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네가 한 일이 아니잖아. 그래도 내감 때문에 네가. 그건 엄마가 한 거야. 너한테 무슨 책임이 있어. 한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호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나도 보육원에 버려졌어. 너랑 같이. 감나무 보육원에서 둘이 같이 있었대. 근데 엄마가 와서 너만 데려갔어. 나한테는 바나나 먹으면서 기다리래. 또 온다고. 한우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은호야. 기억 안 나지? 나도 안 나. 근데 보육원장 할머니가 다 말해줬어. 지은호가 커피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때 어렸으니까. 네 잘못 아니야. 우리 둘 다 피해자야.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한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는 안 받을 거야. 우진아. 다른 방법 찾을 거야. 공여자 찾든 해외 가서 수술 받든. 네 몸에서 뭘 빼앗는 건 절대 안 해. 지은호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다며.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도 안 해. 한우진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널 이용하려고 한 거 알고 나서 구역질이 났어. 그 여자 말 듣고 네 간 받으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네 오빠니까.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야. 건강이 먼저지. 아니야. 사람이 먼저야. 한우진이 지은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은호야,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못 만났던 시간 다 채우자. 그래. 형 노릇 제대로 할게. 늦었지만. 지은호가 눈물 사이로 웃었습니다. 기대할게 오빠. 한우진도 웃었습니다. 두 남매는 오래도록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의 새 원룸은 회사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좁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에 이 지역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호가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집들이 선물이에요. 들어와. 지은호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깔끔하고. 그래? 좁아서 부끄러운데. 작은 게 아늑한 거예요. 지은호가 종이봉투에서 화분을 꺼냈습니다. 작은 다육식물이었습니다. 이거요. 물 안 줘도 잘 자라요. 선배 바쁘니까 키우기 편할 거예요. 고마워. 이지혁이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여기 앉아봐. 이지혁이 창가 쪽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경치 좋다. 응. 이것 때문에 이 방 골랐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랑 사귀자.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지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 대답 안 해도 돼. 근데 내 마음은 알아줬으면 해. 이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지했습니다. 은호 네가 좋아. 후배로 만났을 때부터. 아니 그보다 더 전부터 그랬을지도 몰라. 네가 울 때 옆에 있고 싶고 네가 웃을 때 같이 웃고 싶어. 그게 내 마음이야. 지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선배 저 지금은 못하겠어요. 이지혁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그 사람 일도 그렇고 저 자신도 아직 엉망이에요. 그래. 이런 상태로 선배한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마음으로 가고 싶어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진짜요? 응. 네가 준비될 때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고마워할 거 없어. 이지혁이 지은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천천히 해.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나란히 앉아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우진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한우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공여자가 나타났어요. 한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제가 공여자를 구한 적이 없는데요. 익명으로 간 적합도 검사를 받은 분이 계세요. 결과가 적합으로 나왔어요. 익명이요? 한우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예요? 누가 저한테? 공여자분이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신원은 알려드릴 수 없어요. 수술은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게 좋아요. 한우진 씨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으니까요.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수술 동의서예요. 검토하시고 서명해주세요. 한우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공여자분도 이미 수술 동의를 하셨어요. 이제 한우진 씨 결정만 남았어요. 의사가 나간 뒤 한우진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익명의 공여자. 누구일까? 자신을 위해 간을 내어주겠다는 사람이. 한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 수 있는 거야. 손을 들어 햇살을 향해 뻗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포기하려 했던 삶이었습니다. 엄마가 찾아낸 지은호의 간을 거부하고 다른 방법도 없어서 그냥 죽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살려주겠다고. 한우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한우진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누군지 모르지만. 창밖으로 햇살이 더욱 밝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우진은 오랜만에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캄캄한 터널 끝에서 만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이상철의 손에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성대학교 시설관리팀 정규직 채용 합격. 글자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서였습니다. 붙었어. 이상철은 한참 동안 통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수십 군데의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친구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라고 했지만 이상철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4대 보험 나오는 정식 직장에 취직하겠다고. 그리고 마침내 이상철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김다정이 거실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다정아. 이상철이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다정이 통지서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이거 붙었어. 명성대학교 시설관리팀. 김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붙은 거예요? 응. 정규직이야. 4대 보험 다 나오고. 김다정이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지환과 이수빈이 소란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취업했어. 김다정이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수빈이 달려와 이상철을 안았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이지환도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 조옥래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들 이렇게 시끄럽냐? 어머니, 상철이가 취업했대요. 대학교 정규직이래요. 조옥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우리 상철이가? 네, 할머니. 이상철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벌어서 가족들 다 먹여 살릴게요. 그래. 고생했다, 아들아. 조옥래가 이상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상철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문득 이지혁이 떠올랐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상철은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언젠가 아들과도 이렇게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 외식해요. 아빠 취업 축하 파티. 김다정의 말에 이수빈이 손뼉을 쳤습니다. 찬성. 아빠 뭐 먹고 싶어요? 이상철은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뭐든 좋아. 다 같이 먹으면. 슈울츠 로비에서 이수빈과 박성재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네가 고르라니까. 그럼 파스타 먹자. 새로 생긴 데 있는데 맛있대. 알았어.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아? 이수빈과 박성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지환이 눈을 크게 뜨고 서 있었습니다. 작은 오빠? 이수빈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손을 놓으려 했지만 박성재가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지환이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수빈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성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환아. 본부장님, 우리 수빈이랑 왜 손을 잡고 있는 거야? 만나고 있어. 박성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수빈이랑 사귀고 있어. 진지하게. 이지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여동생이랑? 응. 이지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수빈이 조심스럽게 다가섰습니다. 오빠 화났어? 진짜 좋아해서 만나는 거야. 장난 아니야. 이지환이 박성재를 노려보았습니다. 수빈이 울리면 가만 안 둔다. 알았어. 진짜야. 우리 수빈이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날로 끝이야. 지환아, 나도 안다. 박성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빈이 소중해. 울리지 않을게. 이지환은 한참 동안 박성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사귀는 거야? 응. 이수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비밀로 해줘. 아직 아빠 엄마한테 못 말했어. 왜? 적당한 때에 말하려고. 지금은 아빠 취업 때문에 집이 정신없잖아. 이지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 진짜. 오빠는? 이수빈이 애교를 부렸습니다. 이지환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았어. 비밀로 해줄게. 고마워 오빠. 이수빈이 이지환을 안았습니다. 이지환은 박성재를 향해 다시 한번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진짜 울리면 안 돼. 알았어. 박성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건물을 나섰습니다. 한강변 산책로에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라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빠. 박영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나 네이버 웹툰이랑 계약했어. 이지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축하해.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플랫폼에 올려줘서 반응 좋았잖아. 네가 잘 그려서 그런 거지. 박영라가 이지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 결정했어. 뭘?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살기로. 결혼도 그림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이지환이 걸음을 멈추고 박영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응. 이상훈이랑 약혼 안 해. 아빠한테 이미 말했어. 대단하다.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내 인생 사는 거지. 박영라가 웃었습니다. 오빠가 말했잖아. 부모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말 듣고 열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 미안, 그때 심하게 말했어. 아니야. 고마워. 그 말 때문에 정신 차렸어. 이지환이 박영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웹툰 작가로 살 거야.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힘으로. 그리고 박영라가 이지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랑 계속 만나고 싶어. 이지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랑? 응. 오빠가 좋아. 처음에는 몰랐는데 같이 다니면서 알았어. 영라. 오빠는? 이지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박영라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나도. 박영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응. 네가 좋아. 재벌집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박영라 그 자체가. 오빠. 함께 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줄게. 박영라가 이지환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지환도 박영라를 꼭 안았습니다. 한강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오빠 우리 한강라면 먹으러 갈까? 또? 응. 처음 같이 먹었던 데서. 이지환이 웃었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노을 속으로. AP그룹 사옥 로비에 이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세련된 인테리어를 둘러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지혁이 다가왔습니다. 왔어. 네. 구경시켜드릴게요. 이지혁이 앞장서고 이상철이 뒤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이지혁이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디자인실이에요. 인테리어 컨셉을 잡는 곳이죠.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상철은 묵묵히 둘러보았습니다. 저쪽은 회의실이고요. 여기는 자재 샘플룸이에요. 다양한 자재 샘플들이 진열된 공간이었습니다. 이상철이 샘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다 네가 한 거냐? 직원들이랑 같이 한 거예요. 이상철은 말없이 샘플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서 가끔 머리 식혀요. 복잡할 때. 그래.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아. 네. 미안하다. 이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비 노릇 제대로 못했다. 유학비도 그렇고 결혼 때도 그렇고. 아버지. 내가 틀렸어. 네 마음을 몰랐어.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비라고 네 인생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오만이었어. 이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뭐? 저도 부족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3년 동안 한 회사에서 버티신 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저는 제 고생만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이상철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우리 둘 다 서툴렀구나. 네. 이상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지혁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색한 악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철이 이지혁을 끌어당겼습니다. 부자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잘하고 있다, 아들아. 감사해요, 아버지. 오랜 시간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옥상 정원의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이상철이 먼저 품을 풀었습니다. 밥이나 먹자. 아비가 산다. 네.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이상철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이지혁과 지은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선배.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많이 생각했어요. 뭘? 선배가 한 말이요. 사귀자고 했던 거. 이지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은호가 이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이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네. 지은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정리 많이 했어요. 그 사람 일도 제 마음도. 선배가 기다려준 덕분에 천천히 할 수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대로 된 마음으로 선배한테 갈 수 있어요. 이지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호야. 네. 고마워. 제가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이지혁이 손을 뻗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거다. 네. 여자친구? 네. 지은호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은호야, 나 제안이 하나 있어. 뭐예요? 회사 같이 키우자. 지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같이요? 응. 맘대로 집이랑 AP그룹이랑 합쳐서 더 크게 만들자. 인테리어 자재부터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네가 디자인하고 내가 사업 키우고.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선배 고백하자마자 사업 얘기예요? 아, 타이밍이 이상했나? 아니요. 선배다워서 좋아요.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요. 진짜? 네.
선배랑 일하는 거 재미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이지혁의 미소가 더욱 환해졌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저도요, 선배. 카페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 손이 꼭 맞잡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커다란 식탁에 두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이상철 가족과 정순이 가족. 처음으로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호 어머니시죠? 이상철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정순이라고 해요. 얼리씨가 바로 지혁이 아버님이셨네요. 정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얼리씨요? 김다정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제가 편의점에서 뵀을 때 그렇게 불렀어요. 알고 보니 은호 선배 아버지셨네요. 지은호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세상 참 좁다. 이상철이 껄껄 웃었습니다. 조옥래가 상위의 음식들을 바라보며 덕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집안 경사가 많구나. 상철이 취업에, 지혁이 사업에, 이제 며느리까지 들어오겠네. 할머니 아직 결혼 얘기는? 이지혁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뭘 아직이야. 사귀면 결혼하는 거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지은호가 화상통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한우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은호야. 우진아 어때? 몸은 괜찮아? 응, 많이 좋아졌어. 수술 잘 됐어. 한우진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창백했던 피부에 혈색이 돌아온 것이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기 모임이야? 다들 계시네. 응, 가족들이랑 식사 중이야. 그래? 나도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한우진이에요. 화면 속 한우진이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건강해져서 다행이야.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은호 잘 부탁드려요. 그건 걱정 마. 통화를 마치고 지은호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많이 좋아졌어요. 익명 공여자 덕분에 수술 성공했대요. 다행이다.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이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엄마는 네가 건강한 게 제일 좋아.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엄마. 친엄마든 뭐든 엄마한테는 네가 내 딸이야. 그거면 돼.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요, 엄마. 나한테도 엄마는 엄마뿐이야. 김다정이 정순이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사돈, 이거 드셔보세요. 시어머니가 담근 김치예요. 아이고, 고마워요. 조옥래가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내 솜씨가 괜찮지? 손자 며느리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맛있어요, 할머니. 지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 위로 노을빛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